안녕하십니까, 홈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현장은 전북 남원의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대략 연면적이 1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공사, 내부 공사만 들어갔습니다. 기초, 골조, 판넬은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1층은 타일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2층은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 50평이 주택, 20평이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판넬 시공 잘못되어 있는 거 찾으시겠나요? 코너 쪽이 각치기가 안 되어 있죠. 뭐 주택 쪽도 당연히 안 되어 있고요. 이쪽 코너 전부 다 각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부 쪽에 철판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뭐 사무실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주택 쪽은 특히 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하자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시공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 날 보면 요 지금 목수 한 분이 이거 빔 기둥을 MDF로 싸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유리가 통유리가 시공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유리 쪽이 닿는 면에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MDF를 싸고 도장을 하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협력업체 연락을 드려서 도장 작업을 하기 전 작업입니다. 보시면 남원 왕정동이고요. 437.49 대략 130평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 페인트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퍼티 작업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는 퍼티를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려서 빔을 도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께서 이 안쪽에 그러니까 외부에 빔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강 시공을 하죠. 시험강을 시공하셨는데 이 시험강하고 시험강 사이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열재로 작업을 직접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 좋긴 하지만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약점이냐면은 지금 지붕이 이제 골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데크가 깔리고 지붕에 판넬을 덮은 게 아니라 슬라브를 치셨어요. 여기가 콘크리트로 슬라브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슬라브를 치게 되면 여기 아시겠지만 이 냉기가 이렇게 와서 야는 콘크리트, 야는 빔이니까 그냥 온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외부하고 내부 온도.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지금 단열재 200T로 단열재로 화승을 해서 지금 데크 밑에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 좋지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빔 쇠가 외부 콘크리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콘크리트 온도는 외부 온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빔을 또 다 싸줘야 되는데 200짜리 단열재로 이 빔을 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물론 상가면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50평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됐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거 내장과 배관 작업을 견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배관 같이 하는 동생이고요. 그래서 막내하고 함께 배관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천장에 보시면 천장 배관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먹을 튕겨놨습니다. 그래서 각 배관의 라인들을 배관을 어떻게 해서 안으로 들어갈 건지 라인을 잡고요. 구도를 잡아서 미리
캐드로 작업을 하고 라인을 어떻게 뺄지 구상을 한 다음에 배관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새로 들어온 막내입니다. 일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3초 뜯다가 안 뚫어버리고요. 계속 뚫으라고 하니까 네, 영상 찍고 있다 올려줄게. 영상 찍고 있다고 하니까 한 10초 정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철근이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고요. 이제 막내가 철근인지 뭔지 모르니까 약간만 틀면 쉽게 뚫리는데 이제 그 자리 계속 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됐고요. 캐드에서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위치와 덴바를 높이를 어느 정도 미리 계산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찾으시면 상당히 기술자이신데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배관 밑에 보시면 P트랩이 다 시공되어 있죠. P트랩입니다. P트랩은 배관이 막히거나 했을 때 밑에서 뚜껑을 열어서 점검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배관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관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략 배관을 보면 어떤 배관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싱크대 같이 생활 하수 배관들입니다. 생활 하수 배관들 밑에는 당연히 P트랩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러면 당연히 오수겠죠. 이거 대변기고 요거는 상가의 소변기입니다. 그런데 P트랩은 소변기에는 당연히 설치가 되지만 대변기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복도 쪽인데 2층으로 보면 집의 안쪽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배관 기초할 때 빼놓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안쪽 배관과 함께 외부 쪽의 배관이 들어와서 이쪽에 외부 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는 배관 작업입니다. 2층에도 수도 설비도 역시 제가 견적을 넣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코일 깔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은 ALC로 벽을 미리 쌓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ALC 관련된 건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내부 작업할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50T와 50T를 교차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비디법 2종과 그다음에 압출법을 건축주께서 직접 구매를 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는 있는 자재를 시공했습니다. 대략 주택이 50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촘촘하게 이중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열재 깔고 비닐 깔고 난방 코일까지 작업을 하는데 5명이 아주 열심히 하루 걸립니다. 사실 저희가 바빠가지고 이날 하루 만에 못 끝내고 다음날 아침에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부분 한 6품 정도가 들어가야 일이 아주 꼼꼼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단열재는 교차되게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리법 위에 압출법을 교차되게 시공을 했습니다. 난방수의 온도가 아주 높이 보통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출법을 깔아도 뭐 하자가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압출법을 깔았을 때 하자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시공한 현장에서는 그런 하자가 난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틈들 폼을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 작업 그리고 폼을 전체
써서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는 이렇게 비닐을 깝니다. 물론 여 위에 은박지 그 보온 매트 같은 거를 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깔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100T 물론 150T 깔면 더 좋기도 한데 이 정도 깔고 테이핑 작업만 하면은 일반적인 단열에는 충분하다.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깔고 찢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주고요. 외벽 쪽이 ALC이기 때문에 살짝 비닐을 올린 다음에 난방 코일을 까는 그런 작업을 진행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가 조금 찍힐 수도 있고 뭐 완벽하게 현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각 방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단열 난방 코일을 깔고 있고요. 보통 배관의 길이는 60m 이내에서 시공하도록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50평인데 분배기를 저희가 9구 사용했는데 60m 이내로 하려고 하니까 대략 12구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약간 오버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최소한 80m 이내에는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60m 이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방 코일을 이렇게 시공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배관이 보통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만든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P트랩 75mm 12개 7만원, 100mm짜리 4개 5만원, 엘보, YT, 레드샷, 뭐 T 8개 2만원, Y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거 냉온수 분배기입니다. 보통 사진이 지금 없는데 다 저희 영상 중에 올라가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각각 예를 들면 냉수와 온수에서 분배기에서 변기, 세면대, 샤워기에서 분배기에서 대부분 1대1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온수도 역시 분배기에서 이런 식으로 1대1로 가는데 이 분배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분배기에 볼밸브라는 게 있죠. 밸브를 잠갔다 안 잠갔다 할 수 있는 게. 견적에는 볼밸브를 넣지 않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냉수가 7구, 그다음에 온수가 6구죠. 그러니까 7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전체 9로 치면 13개, 13개 구멍이 있는 겁니다. 물 가는 관이. 근데 볼밸브가 하나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7구, 6구면 13구인데 그러면 사실 볼밸브를 달면 13만 원이 추가됩니다. 20만 원이 돼요. 4구, 3구면 총 구멍이 7개죠. 그러면 7구인데 2개니까 1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원이 또 추가되고 여기 13만 원. 요것만 해도 자재값이 30만 원 추가. 그래서 요 견적서가 잘못 들어갔다. 그거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보온재랑 일부 견적이 설비가 상당히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뭐 1층 인건비로만 해서 35만원, 3일 정도 1층 배관 싸는데, 그리고 2층 설비는 이틀 해서 70만원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1층 배관하고 수도 설비하고 뭐 연결하는데 대략 5일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됐는데 목공에서 커버하려고 열심히 하긴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보통 이 설비와 관련된 거 바닥 배관부터 지금 보여드린 그 100mm, 뭐 75mm 쓰고요. 그다음에 수도 분배기를 써서 천정으로 올려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는데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3만 원에서
1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50mm짜리 교차되게 두 번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분배기에서 볼 밸브를 이제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는 데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견적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적인 견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시공을 잘못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영상에서 보내드린 그 정도의 방식으로 시공을 한다면 설비 배관 기초할 때부터 집에 난방 코일 깔기 전까지는 대략 13만 원에서 15만 원, 아마 15만 원 정도 선이 적당할 겁니다. 저희가 설비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16만 원에도 들어갑니다. 견적이. 근데 다른 작업과 같이 들어갔을 때는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재비 했을 때 자재비가 대략 평당 8만 원, 인건비가 평당 7만 원. 헷갈리네요. 반대인가? 자재비 7만 원, 인건비 8만 원. 어쨌든 15만 원 선에서 견적이 들어가고 그 정도 공사를 맡기셨으면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공사를 하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